삼성과의 상속 소송이 막말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형 이맹희 씨를 우리 집에서 퇴출된 양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한국 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해외에서 2조 4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수원시 1년 예산의 2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3천여 가구로 전달보다 2천여 가구가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내일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박영준 전 차관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또다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자신의 탐욕 때문에 형제 간 상속 소송이 벌어졌다고 말한 형 이맹희 전 제1비료 회장에 대해 우리 집에서는 퇴출된 양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30년 전 자신을 군대에 고소하고 아버지를 형무소에 넣겠다며 고발했던 양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뭐 장손이다 장남이다 이러지만은 아들 포함해서 누구도 장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이 회장은 이맹희 씨가 건이라고 부른 데 대해 감히 건의할 상대가 안 된다며 날 쳐다보지도 못했던 양반이라고 폄훼했습니다. 누나인 이숙희 씨에 대해서도 금성으로 시집을 가더니 같은 전자동업을 한다고 시집에서 구박을 많이 받았고 집에 와서는 떼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 때문에 고 이병철 회장이 맹희 씨와 숙희 씨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맹희는 완전히 내 자식 아니다 하고 숙희는 이건 내 딸이 이럴 수 있느냐. 이 회장은 그러면서 아버지가 삼성 주식은 한 장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재산 상속은 끝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한 해 보험 사기로 빠져나가는 보험금이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달라 생기는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연간 보험 사기 규모가 3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2006년 당시 조사된 2조 2천억 원보다 1조 2천억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또 2010년 한 해 지급된 총 보험금 27조 4천억 원의 12.4%에 달하는 겁니다. 이 같은 보험 사기로 인해 국민 1인당 7만 원, 한 가구당 20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 규모가 증가한 건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크게 늘고 농협과 우체국, 수협 등 공제 분야의 보험 사기를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고 자동차 구입 시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는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입는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중고차와 관련한 피해 구제 사례 1,350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피해가 전체의 82%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점검 기록부에는 양호로 표시됐지만 차량 성능이 불량인 경우가 48%로 가장 많았고 사고 차량을 밝히지 않은 경우 20%, 실제 주행 거리를 축소한 경우 12%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은 경우는 4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OBS 뉴스 김성현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최근 5년 사이 해외에서 2조 4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수원시 1년 예산의 2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김정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카르텔 사건에 연루돼 세계 곳곳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총액은 2조 4천억 원, 대부분 최근 5년 사이 부과된 것들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 7천억 원, 일본 210억 원 등의 순입니다. 반독점법 규제는 미국이 주로 활용했으나 1980년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들도 자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수합병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등도 국외에서 일어난 카르텔이나 인수합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독점법 규제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무역협회가 2010년부터 해외 각국을 돌며 현지 진출 기업을 상대로
국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양자협의회를 통해 양국의 카르텔 제도와 법 집행 동향, 법 집행 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정수입니다. 기름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달에도 휘발유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국내 휘발유의 총 소비량은 568만 6천 배럴로 1년 전보다 4%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유 소비도 1년 전보다 0.07% 증가한 1,125만 배럴로 집계됐으나 서민용 연료인 LPG 소비는 835만 2천 배럴로 3.8% 감소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3천여 가구로 전달보다 2천여 가구가 줄어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만 7천여 가구가 미분양돼 전달보다 650여 가구가 줄었고 지방의 경우 3만 6천여 가구가 미분양돼 전달보다 1,300여 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오피스텔을 공공기관이 매입한 뒤 저소득층 등에게 저리로 임대해주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다가구 주택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임대주택용으로 활용해왔지만 오피스텔은 관련 법령이 없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유럽발 정치약재, 프로그램 매물이 대거 몰리면서 나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대증권 김지윤 씨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9.21포인트 하락한 1963.42로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는 7.4포인트가 내린 487.62로 끝났습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의 정치 불안과 중국의 제조업 지수 부진이 악재로 작용하며 코스피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오후 들어 외국인이 매도폭을 줄였지만 프로그램 매물이 대거 몰리면서 지수는 1954까지 급락했습니다. 개인의 매수 전환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다소 줄였지만 결국 나흘 연속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운수장비와 보험, 전기전자 업종이 오른 반면 운수창고와 증권업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는 하락장 속에서도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 속에 강세를 보였고 LG전자가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삼성생명이 3%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파이시티의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행사업자인 파이시티 전 임원 광모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곽 씨는 시행사 대표 이모 씨가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하는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내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소환 조사에 대비해 시행업체 전 대표 이모 씨와 구속된 브로커 이모 씨 등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고급 피부 관리실과 미용실, 수입 가구점 등 사치성 업소 30곳과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들이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부유층을 대상으로 회원제 운영을 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을 써 탈세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는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을 해주겠다며 보증보험료 명목의 선납금을 챙겨 가로챈 35살 문모 씨 등 8명을 적발했습니다. 문 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들에게 현금 인출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해주겠다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인당 약 29만 원씩 모두 5,200여 명으로부터 1억 5천만 원가량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8명 가운데 4명은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지 마세요.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자체상표 스낵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홈플러스가 풍전 라이스 제과에 위탁해 생산 판매하는 PB 제품인 무한양파인 갈릭 스낵에서 기준치를 4.2배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유통 판매를 금지했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홈플러스에서만 전량 판매되는 제품으로 이미 판매가 중단됐으며 식약청은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홈플러스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자 앱의 활용 영역이 무한대로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중개에서도 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앱인지 성남 아름방송 김규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사 계획이 있던 이승호 씨는 최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손쉽게 전세를 얻었습니다. 이 씨가 이용한 건 부동산 앱. 중개소를 이용하기 전 이 앱을 통해 주변 전세가와 원하는 집의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중개업소 가서 이제 일일이 물어보고 이렇게 거기서 다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뭐 현장에서 스마트폰 갖고 실제 위치 와서 뭐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라든지 실제 거래 내역들 다 확인을 하고 미리 알고 싶은 데는 다 알고 갈 수 있으니까 사진 정보를 취득해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앱은 전세와 월세, 매매 등 부동산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고 위치 정보 시스템 GPS를 활용해 거리에서 자신 주변에 있는 부동산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중개소 입장에서도 거래자와 어디서나 관련 정보를 상담해 줄 수 있어 인기입니다. 모든 사항을 거래 가격이나 토지 이용 사항이나 다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 중개사들을 신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오신 데가 아파트라고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신고된 가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가격이 얼마 내가 물었죠? 2월 27일 날 3억 9,750에 33평 거래된 것이. 경기도는 올해 근거리 이동 통신 기능을 이용한 새 주소 명판 활용, 건물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의 정보 검색은 더욱 손쉬워질 전망입니다. ABN 뉴스 김규배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려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이며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 일부 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8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15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참 많이들 들어두신 라이나 OK 실버 보험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나이가